우리가 가진 유일한 인생은 일상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62회로 돌아온 저는 공공입니다. 오늘은 아직도를 주제로 각자 써온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쟤네 아직도 방송하고 있네? 뭐 이런 말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직도 저희 이 책 이글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함께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분은 아직도 예비 아빠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빠일까요? 예비 딸바보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가나요? 이 방송이 아마 3월 21일? 3월 21일 네. 이겠네요. 네. 3월 21일이면 제가 지금 예정일이 3월 22일이거든요. 아, 초조해. 내가 초조하다.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때쯤에 샤샤님의 심경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딸바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딸바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저는 뭐 그닥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서 딸바보를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아내바보. 아내바보. 예. 하지만 아내분은 안 들으시겠죠. 아내분은 듣지 않으시겠죠. 아내야, 아내 사랑한다. 네. 여보 나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왔고요. 네. 그리고 손을 씻고 왔는데 손이 깨질 것 같아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저도 같은 곳에서 손을 씻었더니 너무 추워졌어요. 네, 지금. 냉수마찰을 하고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여러분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세수는 네. 찬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모공을 뭐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곳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항상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네, 따뜻한 물로 씻으면 되죠. 제가 듣기로는 따뜻한 물로 씻어서 모공에 있는 걸 배출을 하고 찬물로 마무리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럼 그게 맞나 보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네. 저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찬물로 못 씻겠어요, 저는. 찬물로는 힘들죠. 근데 저는 요새 따뜻한 물로 씻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미지근한 물로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 목 뒤쪽에 따뜻한 물을 맞으면 그렇게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물은 낭비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해부학적으로는 이쪽 네. 지금 물 맞으시는 그쪽 네, 부분이 적색 근육인가 그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 근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네, 우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사 이 시점에 그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근육이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하는 근육이 아니라 그냥 열을 내는 근육이에요. 그런 근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근육이 있는 곳이고 신기하게.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의학에서는 그런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그런 근육이 있다 이런 거 그쵸. 몰랐을 텐데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걸렸거나 감기를 예방하려면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거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전 감기에 굉장히 자주 걸려서. 그렇군요. 네.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아무 쓸모 없잖아 이러면서 네가 그때 나한테 막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한의사분은 막 네. 감기 약간 으슬으슬하고 그러면 네. 그쪽에다가 너무 바로 하면 그러니까 뭐 수건이나 이런 걸 좀 대놓고 헤어드라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아예 아니면 찜질팩을 하거나 그런 신기하네요.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네. 생명공학과를 졸업하면 예. 학사가 무슨 학사인가요? 공학사입니다. 그냥 공학사인가요? 네, 공학사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네. 그 국제통상이셨나요? 네, 무역학과라고 할 수 있죠. 무슨 학사가 나오나요? 경제학사입니다. 경제학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미시경제에 미분 나와서 포기한 제가 경제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사 되게 있어 보인다. 네. 자, 저희 같이 글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번에 한 번씩 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주제를 같이 쓰셔도 좋고 소재 제한 없이 그냥 쓰고 싶은 글을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읽고 나눌 글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읽어보겠고 네. 그리고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보내주실 곳은 ebook etext@gmail.com 숫자 2 book 숫자 2 text@gmail.com 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읽어보죠. 저희가 2주 동안 써온 글을 낭독할 시간이고요. 네. 주제는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네, 글을 봤는데 네. 제가 써온 글이 세사님이 써오신 글의 절반이 안 돼요. 양이. 여러분 제가 조금 쓴 게 아니고요. 세사님이 역대로 많이 써오셨어요. 제가 2장 반을 써오셨는데 그렇습니다. 2장 반이 되게 빽빽한 2장 반 있잖아요. 저희 일단 제재가 없어서 약간 여유가 있어진 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있고. 제재 잘 지내지? 제재야. 안 듣겠지. 그런 면도 있고. 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안 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결말을 정해놓고 쓴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모르겠지만, 근데 결말이 나오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러면서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어서 좀 그렇군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 거 글보다 샤샤님 글이 너무 길어서 네. 이번 주에는 그냥 자기 거 읽을까라고 얘기 좀 했었는데 네네. 샤샤님 글을 읽어보니까 읽고 싶더라고요. 재밌어요. 오. 그래서 너무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읽을지는 정해볼까요? 어떤 분위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인가를 보면 제 걸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죠. 네, 그러시죠. 네. 뭐 사실 안 중요해요. 그럼요. 크게 상관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니들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빨리 글이나 읽어라 이러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자, 그럼 공공님이 써오신 글을 읽겠습니다. 공공님이 쓰신 글의 제목은 그 남자라는 글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모퉁이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또래인 것 같았다. 뭐라고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저기요로 시작해서 대뜸 번호를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대꾸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지만 누가 말을 거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무시할 수 있겠어.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대충 몇 마디 대답만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쫓아오면서 말을 걸었다. 얼굴을 쳐다보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할 것 같아서 아예 발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된다. 그 남자를 피할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다. 아니, 생각보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다리가 생각을 했던 거겠지.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돌아보진 않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도 뛰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떤 미친놈인지 궁금했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다. 얼굴을 보거나 얼굴을 보여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여기는 사람도 많은 큰 길인데 사람들에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그런데 뭐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누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뛰었더니 쫓아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발소리가 늘어났다. 누군가 따라서 뛰고 있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뛰고 있는 거지? 술래잡기라도 하는 줄 아는 건가? 한두 명씩 따라오던 사람들 숫자가 순식간에 불어났다. 이제 10명이 넘는 것 같다. 그 중에 몇 명은 내 앞에서 달리고 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여기저기서 뛰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처음 그 남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얼굴이라도 봐둘 걸. 다시 후회가 밀려왔다. 모두가 그 남자 같았다. 네, 여기까지 공공님이 쓰신 그 남자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글이네요. 도대체 뭘까 무슨 상황일까 굉장히 많이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심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그래요? 이게 정답이 있구나 그러면 공공님 생각 속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춰봐야겠네요. 저는 일단은 그거 생각났었어요. 포레스트 검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그 포레스트 검프가 뛰잖아요.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럼 사람들이 따라서 뛰고 그 장면이 일단 생각이 났는데 뭘까 무슨 상황일까? 매우 추리하게 되네요. 그럼 한번 맞춰보시죠. 상품 있습니다. 상품 뭔가요? 칭찬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 거 그래, 필요 없으니 우리끼리 돈으로 그딴 거- 주세요. 우리끼리 그딴 거 필요 없지. 이게 뭘까? 길모퉁이에서 남자가 말을 걸었는데 그 남자도 쫓아오고 모두가 쫓아온다고? 근데 그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남자는 그냥 어떤 여자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었고, 근데 그 여자는 싫었지. 네. 싫어서 대충 얘기하고 피했는데, 그래서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려고, 그렇죠. 벗어나려고 뛰었는데 그 남자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뛰는 이유는 그냥 말이라도 좀 걸어보려고인데 그 여자는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공포스럽죠.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그 여자에게 공포를 주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는 무서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다 같이 뛰어오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처음에 나에게 공포를 주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서 모두가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잘 썼으면 차사님이 한 번에 이해를 하셨겠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야, 우리 저번 시간에 스티븐 킹을 네. 보시더니 공포 이야기를 써오셨네요. 미스터리 그래서 공포. 그런가 봐. 내가 책을 읽고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써서 이 문장도 약간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 있고, 네. 부사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조금 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난 짧아지던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도랑 연결되는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아직도 이런 세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여성분들은 공포를 지금도 많이 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뒤에서 발소리가 나거나 쫓아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트윗들도 읽었어요.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앞에 여성이 가고 있으면 본인의 발소리를 듣고 그 앞에 있는 분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움츠러들고 빨리 가고 그러시면 일부러 전화하는 척 자기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여성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발걸음이 다시 안심하는 발걸음이 보인다. 그러면 같이 슬퍼진다. 이런 트윗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저도 남자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럼요. 네. 저는 아내랑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저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 있죠, 그런 거.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예전에 그 김재동 씨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우스갯소리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 공포랑은 상관이 없지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열등하다, 여자들이 더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 작가분께서 그 반박같이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여자가 남자를 보살펴야 한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농담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쓰던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얼마 전에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낫다거나 더 모자라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인간이라고 하자. 요런 게 보통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저희 그 방송에서도 페미니즘 이야기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페미니즘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하지 않고와 관계없이 그럼요. 어려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쉽게 손을 못 대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약간 꼴이 우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남자 둘이 얘기를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서로 담론을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걸 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형태의 맨스플레인이 될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바꿔놓고 보면 결국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뭐 어떻게 우린 느껴왔다. 음.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규정 짓는 것조차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불편해지는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다 싸잡아서 그래? 그러니까 불편한데 사실은 본인이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더라도 어떤 특정한 행동에서 불편함이나 그런 공포감 같은 걸 준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걷다가도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기제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정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이걸 좀 해결하고 좀 같이 살아야겠구나 정도라도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페미니즘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금 막 페미니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터져 나온다고 표현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들이 있겠지만 저는 생존의 문제와 불편함을 놓고 보면 불편함을 그쵸.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기득권을 누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병우가 구속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물론 의식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다른 남자를 하더라도 그렇죠. 감당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조차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죠. 의심은 계속 드는데 네. 이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포라는 심리는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공포를 느끼는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하느라 네네. 그랬는데 공포 자체는 점점 증가하는 게 느껴져요. 음,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 갑자기 말을 걸었으니까 그러다가 발을 보고 그냥 발만 보고 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그 남자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가면서 그 상황도 공포스러운데 원래 공포 자체가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역시 스티븐 킹 좀 읽어보셨구나. 욕하는 글쓰기를 읽고 왔구나. 이런 감사합니다. 느낌이 드는 네,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공포를 느꼈지를 잘 모르겠는 것도 그쵸.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가 그런 거라면서요. 잘 모르는데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실제로 그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공포스럽지 않은 건데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매트릭스에서도 맨날 나왔던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스테이크를 먹는 거랑 뇌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신호를 받는 거랑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공포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분한테는 실질적인 공포인 거지. 상황에 상관없이.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재현주님 그 우리 예전에 내리막 세상에서 그 읽었던 그 책 쓰신 저자분의 트윗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그 현상을 이해해야 될 시간에 의도를 이해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현상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맥락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부처님이 아마 그러셨죠. 독화살이 날아와서 맞았으면 그것부터 치료해야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포문학의 대가가 되실 공고님께서 쓰신 그 남자. 제목부터 되게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하죠. 그렇다면 세세님은 곧 SF 작가로서 네, 저는 판타지 장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SF죠. 이건 SF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세세님이 쓰신 글을 읽겠습니다. 이게 기니까 네. 물을 마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샤샤님이 쓰신 글이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이글 시간에 쓰신 글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2번 전에 네. 주제가 뭐였죠 그때? 별이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별입니다. 별이라는 주제로 썼던 이 글, 네. Come Sweetie라는 글이 있고 그 글을 들어보시면 바로 이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샤샤님이 쓰신 글입니다. Come Sweetie.
행성 C289가 처음 발견된 것은 약 2년 전이었다. 행성은 카이퍼 벨트 너머에서 갑자기 태양계 안쪽으로 진입해왔다.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해성도 아닌 지구의 1.2배 규모의 행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그 행성은 태양계의 안쪽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한바탕 과학계를 휩쓸고 지나갔다. 처음 C289를 발견한 RL15 천문대 역시 오류나 노이즈일 것이라며 자신의 관측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전 세계의 천문대에서 차례로 동일한 결과를 관측했고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갑자기 태양계 안쪽에 나타난 이 행성은 정말로 태양을 향해 시속 20만 킬로미터로 날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보고서들이 과학계를 뒤덮었다. C289가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에만 충돌해도 그 결과는 지구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연구에서부터 천만다행으로 충돌하지 않더라도 그 중력으로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교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등 겁에 질린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다. 세계는 갑자기 세기말적 분위기에 휩싸였다. 철진한 컬트가 다시 유행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과학자들은 차라리 C289가 다른 행성과 부딪혀 주기를 바라게 된다. 궤도 계산 결과 이 행성은 다른 영향이 없을 경우 정확히 지구와 만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 C289는 목성마저 피하고 이제는 화성 궤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계산 결과 C289가 화성과 부딪힐 가능성은 제로였다. 남은 것은 지구뿐이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겁에 질려 있습니까? TV에 한 남자가 나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 아래의 자막이 그의 말을 통역해 주었다. 남자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 얼마간 더 이야기하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화면 바깥으로 퇴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은 C289로부터 전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전파는 두 종류의 기본 요소가 조합된 말하자면 디지털 신호였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성체가 인위적으로 만든 전파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류는 전율했다. 외계인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슬픈 것은 이 넓은 우주에서 겨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두 지성체가 만나자마자 공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인류는 그들의 신호를 해독해내었다. 그것은 일련의 영상이었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외계인은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인간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그들은 인간과 비슷해 보였다. 심지어 인류는 그들의 두 가지 성,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낼 수도 있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연구자들은 C289와 전파를 주고받으며 언어의 해독에 매달렸다. 어쩌면 그들이 전해오는 메시지에 이 파국을 피할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행성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파가 오고 가는 시간이 점차 짧아졌다. 연구자들은 초조해했다. 마침내 언어가 해독되었을 때 인류는 하늘을 향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C289에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합니다. 우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절망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엔 TV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은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차는 무심코 타임캡슐에서 시선을 옮겨 TV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는 전기에라도 감전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이름은 유리엔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찬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차는 태어나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가 평생 동안 그녀를 사랑해 왔음을 깨달았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완벽히 이 상황을 납득했다. 그는 이제야 드디어 그의 완전한 짝을 만난 것이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얼굴과 이름뿐이었다. 심지어 그는 그녀가 인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다.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행성 C289에 산다는 것뿐이었다. 2년 전까지는 C289라는 행성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슴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를 그에게 선언하고 있었다. 저 여자가 바로 내가 일생 동안 그리워해온 단 하나의 사랑이라고.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을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와 기본 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찬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안고 싶었다. 그는 때 아닌 열병으로 신음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존재자들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쌍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 N극과 S극, 두 쌍의 염색체, 음과 양. 차는 TV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대었다. 여기서부터는 넌센스일 것입니다. 우리 팀도 이 연구 결과를 끝내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우리 팀이 조심스럽게 내린 결론은 우리 지성을 가진 존재들 역시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과 여,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에 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우주는 넓고 우리는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성체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들 아시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불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넓고 검은 우주에 떨어진 두 명의 미아가 이제 마침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우주에서 너는 내게 왔으면 좋겠다. 차는 멍하니 자신이 쓴 문장을 되뇌었다. 그녀는 틀렸다. 인류가 다른 인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녀를 부른 것이었다. 온 우주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런 미친! 찬의 외침에 영이 찡그리며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다. 그는 그래서 마침내 그녀를 만날 것이었다.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고 엄청난 열과 압력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그의 몸과 그녀의 몸은 원자 단위까지 분해되어 서로를 만날 것이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코스믹 호러가 아니라 코스믹 유머라 해야 할까? 찬은 온 우주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꼈다. 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몸 여기저기가 고통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이었다. 차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닥쳐올 운명을 기다렸다. 자기야? 응?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목소리에 차는 눈을 번쩍 떴다. 뭐야, 떨어졌어? 침대 위에서 아내가 찬을 보며 웃고 있다. 차는 바닥에 어정쩡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정말 침대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차는 말을 하려다 피식 웃어버렸다. 자신을 쳐다보는 아내 때문이었다. 왜 그래?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자자. 차는 다시 침대 위로 올랐다. 침대에 오른 차는 가만히 아내를 안아주었다. 왜 그래? 정말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차의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래, 나의 평생의 사랑.
나의 우주에서 기어코 나에게 와준 나의 아내, 나의 유리엔. 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논문 컴 스위트였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목이 자꾸 타서 여러분 끊어 읽느라 나중에 샤샤님이 편집할 때 고생하시겠지만 샤샤님 일이죠.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읽으시는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SF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어디가 그럴싸한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 이게 달려오면 네. 지성체가 당긴다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 말고 음, 정말 이렇게 달려와서 음, 이런 식으로 맞닥뜨리면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네. 별과 아직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별은 별이 다가오기 때문이고요. 아직도 한번 보자. 아직도 다가오고 있나요? 아직도는 아닌데? 아직도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성공. 지난 시간에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쓰고 있었으니까요.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네. 그 후반으로 끝나는 완결 부분을 보면 네. 연서에 가까운 연소, 글인가요? 아니 연서. 연서, 연애편지, 그렇죠. 연애편지에 가까운 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글이었습니다. 아내분 듣지 않으신다던데. 하지만 제가 쓰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의 아내. 고맙다. 아니 A4로 쫙 뽑아가지고 집에 한쪽에 이렇게 쓱 내려놓으세요. 그럴까요? 그럼 아내가 논문인 줄 알고 버리겠지. 아내가 분수기에 넣겠죠. 이거 뭐야 버려도 돼? 이러면서 버리시겠죠. 읽어보지 않고 뭐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완성시켜서 기분이 좋네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만 쓸까 싶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를 다행히 네.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기 전에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 부사 좀 볼까? 네, 그래서 부사가 매우 많을 겁니다. 부사 얘기 왜 자꾸 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유혹하는 글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글쓰기에 그런 뭐랄까 실제적인 조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걸 가르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네.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부사는 빼라라는 조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 우주가 온 거군요. 우주를 왔어요. 건너서 온 거죠. 그렇죠. 우주를 건너서 온 거죠. 아내분이 우주를 건너서 온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쨌든 그 저라는 우주에 아내라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저의 우주가 괜히 판을 깔아줬나?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끝내면 이제 공무원도 뭔가를 하셔야 초조한데? 하여튼 나의 우주에서 너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이런 건 진짜 아내 생각하면서 쓴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 네.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F랑 네. 연서를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SF에 대해서 얘기하면 만약에 진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 뭐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학계에서 그거를 한 명이 발표했어요. 한 명이? 그때랑 이제 한 10명 정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되게 불안하겠다. 그때쯤 완벽하게 확정되기 전에 딱 그때쯤. 저는 이전 글에도 썼는데 사실은 범죄율이 막 폭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무기력에 빠져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렇게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북스에서 그 무기력이 문제다 있던가 그런 책을 샀어요. 근데 그게 한창 무기력에 빠져 있던 어떤 밤에 산 건데 아직 안 읽었어요. 그렇군요. 조만간 읽게 될 수도. 읽기엔 너무 무기력해서. 그러니까 읽으면 더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패닉 상태에 접어들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그런 느낌들일 것 같고 그러면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글에서 나온 것처럼 보는 순간 아는 거지. 내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구나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 이런 느낌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쓴 거죠. 네. 글을. 네. 공곰님, 형수님 보실 때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럼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네. 잘 하지도 않고 음. 뭐 믿는 거야 저 자유니까 그렇지만 네. 그런 거 잘 하지는 않고 그냥 아내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이어서 네. 그랬는데 어쩌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사랑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게 사실은 옛날에 저희 이 책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의 완벽한 짝이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브라질에 있는 거야.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공원이 네.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평생 못 만나고 끝나.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모티브로 해서 사실 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어떨까? 근데 그게 이제 우주적 재앙의 규모로 지금 만나서 문제인데. 하필이면 SF네. 그러니까요. 로빈 스미스 좋아하실 텐데. 장르가 잘못했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첫눈에 반했다는 것과 그 반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게 유지되는 건 다른 종류의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맞아요. 반했다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반한 게 아니지. 이건 다른 얘기라고 다른 생각하거든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물론 아내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은 납니다. 어디 볼까? 당연하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나 이게 언제셨나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네. 그 친구들이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매니저가 둘이었는데 한 명은 제 친구고 그 친구 사촌 동생이 아내 친구여서 둘 다 자주 놀러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에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내가 저희 친구랑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내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생기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뭔가 엮이는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채무 관계라든지 빚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아우 당황하게 되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 딱 보면 예쁘다가 첫 생각 아닌가요? 물론 예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뻐서. 그렇습니다. 샤샤님은? 저는 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네. 생각나요 진짜로. 그 교회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교회 처음에 친구랑 같이 가서 보통 교회에 가면 이제 맨 뒤에 앉게 되죠. 처음 가면 소심하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리 앞에 앉아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자매가 갑자기 뒤를 돌면서 저희 네. 보고 처음 오셨나봐요. 그러고 말을 걸어줬어요. 처음 만나보다고.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분위기랑 너무 친절했어요. 그 목소리가 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친절한 거. 그렇군요. 아내가 목소리가 너무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려 깊고 이렇게 배려 있는 그런 목소리. 안 들으신다면서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이고 의미 없다. 집에서 몰래 한번 틀어놔요. 그럴까? 이 부분만? 몰래 틀어놓는 거죠. 괜찮다. 마치 라디오인 것처럼. 괜찮다. 근데 이 부분 많이 얘기해서 알아요. 네. 저도 이 얘기 같이 많이 네, 했어요. 네. 많이 얘기하고 그때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저희의 첫 만남 얘기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샤샤님의 이 글이 정말로 연애 편지처럼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을 대상으로 뭐 보라고 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꿈이었어라고 하면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공감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내를 느낀다는 게 아니면 꼭 아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반려자 아니면 어떤 사람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공감이 돼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 명의 독자라도 재밌었다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됐지 뭐. 그럼. 네. 그 반지의 제왕 서문에 그게 있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하면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처음에 서문 읽고 제가 놀랐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쓰신 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톨킨. 네. 그분이 난 이 책을 어떤 의미로 썼냐고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냥 재미있는 책을 만들려고 썼다. 진짜 멋있다.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떤 작가라도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원리에 의해서 어떤 작가도 모든 독자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용기를 얻어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톨킨 씨가 되게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렇죠. 언어학자, 역사학자는 아무튼 네.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언어학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언어도 그 작품 때문에 언어도 하나 만들고 네, 실제로 만든 언어라고. 그랬다고. 저는 사실 가장 놀라운 건 반지의 제왕을 책으로도 읽으셨구나. 아, 예. 가 제일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밌나요? 초기에 약간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몰입하고 나면 읽을만 해요. 네. 호빗도 혹시 보셨나요? 호빗은 못 봤습니다. 근데 요새 소설의 호흡이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디테일이랑 이런 설명이 굉장히 많고 그 세계를 공들여서 이렇게 세공해 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읽다 보면 사건들 벌어지고 할 땐 재밌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대하 소설이죠. 그렇죠. 길죠. 그렇죠. 네. 분량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아직도라는 주제로 저와 세사님이 써온 글을 각자 읽고 네. 각자 다른 사람 걸 읽고 네. 제 걸 읽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공고님이 제 거 읽으실 때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글이 좋았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주, 네. 다음 방송 때 주제를 말씀드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방송의 주제는 제 주제고요. 마지막 남은 주제일 텐데 심연입니다. 네. 저희가 그 시즌 4에 이제 주제 9개를 뽑았는데 네. 그중에 마지막으로 방송할 주제가 될 거예요. 심연이 주제고요. 책은 아직 약간 고민 중인데 물망에 몇 개가 올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살짝 얘기하셨던 그거 안 할 건가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세사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찬성했거든요. 이미 있는 책이라. 그렇죠. 좀 더 읽어보고 괜찮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는 심연으로 선정해온 책이랑 심연으로 네. 써온 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심연에 대해서 나도 이런 글을 썼다. 네, 그러시면 저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북이 텍스트 @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라는 주제에도 이 정도는 써야지 이런 거 얼마든지 그치. 보내주시면 그게 더 현실성 있네요. 그럼요. 너네 이런 주제로 이렇게밖에 못 써? 그럼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기가 죽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진짜 잘하는데. 저희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심연이라는 주제로 이 책으로 먼저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하시죠. 저는 SF를 써봐서 되게 재밌었고요. SF 본격적으로 이렇게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써서 되게 재밌었고 지난번 글을 이어서 완성시킬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공포문학의 대가의 어떤 새싹 같은 느낌의 공곰님의 글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거대한 나무가 될 새싹이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구나. 네. 그러면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글 써서 서로 읽고 뭐 얘기하고 글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지럽기도 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혹하는 글쓰기에서도 보면 처음에 동기부여나 막 이렇게 기분 내거나 하여튼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하평 같은 게. 하평 같은 그렇죠. 게. 그렇죠. 자기가 혼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완결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완결하고 가져오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역시 방송할 때마다 들고요. 그렇습니다. 글을 쓰면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사실 독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한 명의 독자는 확보해 놓고 쓰는 거잖아. 그렇지. 다른 분들은 안 들으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둘이 나중에는 네. 마이크 없이 하자 그냥.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럼요.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도 놀랄 정도로. 네. 그 드래곤 라자 보면 네.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뭔가요? 나는 단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단수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드래곤 라자에 그것도 있어요. 그 매번 쓸 때마다 그 작가 후기가 네, 올라왔었는데 원래 PC통신 연재였잖아요. 네네. 거기 작가의 후기 중에 한번 정확히 사건은 모르는데 막 분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요새로 따지면 막 댓글 달고 악플 달고 막 서로 토론하고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 이영도 님이 뭐라고 다셨냐면 나는 이 글을 그렇게 막 분탕질 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읽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한번
글을 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용히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하고 댓글 써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 읽을 62회 이글 아직도 네. 였고요. 네. 샤샤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공고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